마인드 메이스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글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가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먼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라면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가 구글은 여기 이메일 형태로 아이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 인증만 받으면 되고 아니면 첫 화면에 첫 로그인이라면 첫 화면에 이 아이디 입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암호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암호를 물어오면 암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일단 구글에 로그인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주소 입력창에 www.mindmest.com으로 가면 이렇게 마인드 메이스트에 대한 시작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해놓으면 화면이 한글로 나오겠죠. 이거는 뭐 다시 한번 접근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마인드 메이스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구글로 계속하기 요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 어떤 정도에 따라서 유료가 있고 무료 버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무료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요즘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정책 자체가 그 대부분 월 단위의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버전, 프리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월 6달러, 월 10달러, 월 15달러 내면 각각에 대해서 요 밑에 보면 마인드 매핑 웨이트 해가지고 밑에 그 각 버전별로 유료 무료 버전별로 기능에 대한 간략한 제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무료 버전은 기본적인 그 사용을 기능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다만 마인드맵을 3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작업은 무제한 다 가능합니다. 공동작업은 무제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통합이 되어 있고 MS 팀
이 어, 마이스트 태스크, 그다음에 MS 팀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템플릿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료 버전부터는 마인드맵이 일단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고 파일과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고 혹은 PDF나 이미지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는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마 내보내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제약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만든 그 마인드맵에 대해서 출력을 하려면 뭐 화면 확대나 축소 이런 걸 통해서 화면상에서 화면 캡처 기능으로 뭐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는 인쇄도 가능하고 버전 관리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관리자 계정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추천 버전을 보면 월 $10 정도의 추천 버전을 보면 워드 내보내기나 파워포인트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도메인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거. 프로 버전은 그룹 공유가 가능하고 규정 준수 내보내기 및 백업이 가능하고 여기 맞춤 팀 도메인도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이메일 또는 전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기능들을 이런 기능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일단은 무료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맵 기본도 있지만 오가나이제이션 차트, 조직도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트업 기능,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플랜이라든가 프로젝트 레트로스펙티브라든가 스마트 골,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플랜, 이런 기능들에 대한 템플릿을 다 제공하고 있다는 거. 자, 일단은 마인드맵 기능에 대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3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인드맵은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요 항목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관련 항목들을 계속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면서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을 지금 짜려고 한다 했을 때 프로젝트 계획, 이런 식으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퍼스트 토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내가 개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개요라고 쓰고,
자, 그 다음으로 내가 프로젝트 팀을 또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관련된 그 항목을 더 하나 만들고 싶다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요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큰 토픽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 레벨의 토픽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 범위라든가 그러면 또 이게 여기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게 눌렀을 때 오른쪽에 플러스는 요거 하위에 여기 보면 이제 넥스트 레벨이죠. 다음 레벨에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탭을 치게 되면 그 차일드, 그러니까 요거 하위에, 그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시블링, 그러니까 같은 요 그러니까 형제 레벨로 만들어 가느냐, 자식 레벨로 만들어 가느냐를 이렇게 특수 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으로 계속 만들어 가서 엔터를 쳐도 이렇게 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케줄,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제약,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형제 레벨이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레벨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엔터 키를 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해서 그 아이디어와 연관되는 항목을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연상될 수 있는 것으로 연관될 수 있는 항목들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개요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뭐 요 두 개는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면 되고, 동기, 그 다음에 엔터, 목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는 하위 레벨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두 번 치면 자 같은 형제 레벨로 항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팀 매니저가 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탭키 쳐가지고 팀 멤버, 그 다음에 범위는 이게 포함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영어로는 뭐 include, 그다음에 exclude의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은 뭐 단계 1, 단계 2, 단계 3,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약사항은 제약사항은 뭐 예산이 얼마로 한정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기한, 기한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 자, 지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너무 나가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으로 뭐 스케줄이나 제약사항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보인 모양에 대해서 재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 혹은 만들어 가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 툴바가 있습니다. 툴바가 있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테마들, 이거 눌러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거는 각자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원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레이아웃이 있죠. 혹은 이제 프로젝트 맨 상위에 있는 요 항목을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툴바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쪽을 보면 이걸 마인드맵 스타일로 볼 것인지, 혹은 조직도 형태로 볼 것인지, 리스트 형태로 볼 것인지, 이런 어떤 보는 방법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차일드 타픽, 그 다음에 시블링 타픽에서 사용하는 엔터 키나 탭 키에 대한 게 여기 다 정의가 되어 있죠. 카피, 뭐 만국 공동어죠. 컨트롤 C, 페이스트, 컨트롤 V. 그 다음에 스타일을 페이스트 하는 거, 컨트롤 알트 V. 그 다음에 모든 토픽을 선택하는 거, 컨트롤, 그 다음에 여기에 위로 화살표 A, or A. 그 다음에 show detail은 요 기호, 뭐 edit caption은 컨트롤 엔터 또는 F2.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이 토픽에 대한 마인드맵에 대한 주소가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요 자체를 카피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카피 링크가 필요하겠죠. 레이아웃은 뭐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스타일들, 그다음에 아이콘들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이모지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에는 뭐 커넥션이라든가 코멘트를 단다든가 노트를 단다든가 어떤 첨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정도 기능을만 뭐 알고 있어도 웬만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런 어떤 마인드맵의 형태로 좀 더 비주얼하게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파악하기 좋은 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걸로 기술된 것보다는 눈으로 이렇게 혹은 그래픽 형태로 아이디어가 표현되어 있으면 전체의 어떤 특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더 나은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좀 더 쉬운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뭐 한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무료 버전은 최근에 이렇게 그 마인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쉐어라는 게 이제 이 마인드맵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하려면 내가 이 쉐어 링크를 켜줘야 이 내가 이게 만든 사용자가 나오고 이 쉐어 링크를 이렇게 여기 이제 쉐어 링크죠.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그 링크를 주면 뭐 내가 만든 거를 여러분들한테 카톡이든 이메일로든 이 링크를 보내주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 마인드맵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인터넷 기반의 협업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마인드맵이고 또 뭐 그 구글의 잼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보드 형태로 또 서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구글의 잼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구글로 로그인하게 되면 여기에 그 6개짜리 이렇게 보이죠? 그 프로필 왼쪽에 여기에 들어가면 구글 그 시작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 요거는 일단 지금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태스크하고 이 마인드 메이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자, 일단 구글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네. 요거는 이제 내가 해놓은 경우고, 일단 구글 홈페이지로 가면 구글 앱 요 버튼 있죠. 여기를 누르면 요 밑에 쪽에 가면 잼보드라고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구글 그 화이트보드, 온라인 화이트보드, 조금 전에 사용했듯이 온라인 화이트보드 형태로 이
그렇죠. 그냥 칠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라인 화이트보드 형태로 뭐 원도 그리고 그림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도 이렇게 달 수 있고 여기 이제 포스트잇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서 이 여기도 공유 버튼 있죠. 여기도 공유 버튼 있죠. 이 공유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비슷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통해서 다만 이제 어떤 형태로 조직화해서 어떤 형태로 레이아웃을 해서 공유를 하게 할 거냐는 각각의 툴마다 특징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과 특성대로 작업을 해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통해서 그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협업 툴들에 대한 일관된 특징이라고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도구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좀 뭐 하다 보니까 젠보드까지 들어왔는데 마인드맵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 하나만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밑에도 좌측 하단에 보면 이걸 마인드맵 형태로 볼 것인지 아웃라인 형태로 이렇게 볼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서 스타일로 할 때 참 보기 좋겠죠. 그래서 마인드맵 형태에서는 여기 보면 저기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축소 확대 기능이 있죠. 그럼 이러면 이제 화면이 커지고 이러면 화면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센터맵 항상 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항상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의 휠 버튼 있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위로 하면 확대가 되고 밑으로 하면 축소가 이렇게 됩니다. 이 기능은 뭐 여기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브라우저 상에서 컨텐츠를 컨텐츠의 내용을 키우고 축소하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이디어 발상을 할 때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마인드 메이스트 같은 혹은 뭐 다른 엑스마인드나 마인드맵이나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혹은 다른 사람이 일정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거를 한다면 아이디어 발상을 한다면 굉장히 이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디어 발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온라인 포스트잇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패들렛이라고 합니다.
PAD 엘리트 .com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예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학기에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캡스톤 디자인을 할 때 사용했던 이 온라인 패들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온라인 포스트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협업을 통해서 내가 요 링크를 주면 여기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올리는 대로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승인이라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승인을 해 주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승인 전에 있는 것들은 나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올린 사람과 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토픽들을 내가 정해주면, 이제 1조에 대한 활동 기록은 여기다 남겨라, 2조에 대한 활동 기록은 여기다 남겨라, 3조에 대한 활동 기록은 여기다 남겨라. 그리고 자료 올릴 때마다 어떻게 올려라, 활동 기록지를 어떻게 해서 올리고, 뭐 이거는 학생이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올릴 때 템플릿을 내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여기다가 포스트잇 형태로, 이거는 뭐 포스트잇 한글을 포스트잇으로 올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뭐 학생들한테 별 설명 없이도 학생들은 이렇게 잘 활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토픽별로 해가지고 이것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것도 앞에서 했듯이 어떤 레이아웃 형태를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포스트잇 형태로, 그래서 글을 올릴 때 글도 되지만 이렇게 이미지도 첨부해서,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파일들을 첨부해 가지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5개까지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좋은 게 5개 이상 넘어가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여기 아카이브 기능이 있어요. 아카이브라는 게 이렇게 저장시켜 두는 거죠. 아카이브라는 게 원래 이제 백업 개념인데, 백업 식으로 해서 여기 가보면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게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이 템플릿으로 보이게 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잠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 아카이브 쪽으로 다 저장시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도 우리가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발상하는데 충분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도구들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도구들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